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 때문에 일제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것, 2번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 이러한 뉘앙스로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타격을 받은 건데요. 반면에 또 기술주들도 약세를 보였고 특히나 테슬라가 그동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소식 속에 5% 급락이 나왔습니다. 등대로 세워둘 종목이나 지표 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이대로 꺾이게 된다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살짝의 조정을 딛고 또 질주하게 된다면 그 또한 지금까지의 패턴을 다시 반복할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눈여겨볼 이슈들,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장 어땠는지부터 복기부터 같이 하시죠. 어제 양 지수의 흐름 기억하십니까?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어요. 1% 내외로 낙폭은 조금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 이상 밀려났죠. 제롬 파월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감 작용을 했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고 그동안 누적됐던 선물 매수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했죠.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대량 매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어제 놓쳤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수 방향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발표됐었던 영국의 CPI 물가가 4회 연속해서 예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들 일부 국가에서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꽤 괜찮았던 것을 눌러버렸습니다.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로 회복 신호가 감지됐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의 적자 폭은 2021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나름 반도체 바닥 시그널 이렇게 긍정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이 뉴스가 살짝 묻혀버렸습니다. 그나마 대형 섹터들 다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괜찮았던 쪽은 자동차였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현대모터웨이 자동화 쪽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이슈와 함께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여전히 자동차 수출은 견고하더라.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한동안은 엔저 흐름 속에서 자동차 쪽의 경합에 대한 우려감 속에 빠졌던 것도 그 정도의 눌림은 좀 잘 조정받았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어제 자동차 쪽 괜찮았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이슈 속에 충전주들의 강세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측에서 이 수소를 조금 챙겨가는 흐름이 나왔죠. 환경부와 현대차의 청정수소 생산 업무 협약 소식에 수소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테마로 상승 상위권에 가장 강하게 올라간 건 교육이었습니다. 당국의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영향을 줬죠. 사교육주는 조금 부담을 갖고 내려갔고요. 교과서 관련 종목들은 강세였습니다. 애니능률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이유겠죠. 루닛은 또다시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의료 AI 관련 시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반면에 빠진 쪽을 보시면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 약세 기록했고요. 네이버 카카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일단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록딜 이슈 어제 산업뉴스로 전해드렸던 두산바켓도 떨어졌고요. CJ 그룹주도 내려갔습니다. 두산이 붙어있는 종목들 그리고 CJ 그룹주들 이렇게 그룹사 덩어리로 어제는 조금 같이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HBM도 빠졌습니다. HBM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 등이 되겠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시세를 계속 이어오다가 첫 조정을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서 꺾일지 더 갈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놓고 보시고요. 전통 반도체 섹터 종목들에서 일부 좀 소외됐던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QNC 등이 어제 6% 정도 상승하기도 했죠. 그 밖에는 종목 이슈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동훈하나텍, 혈당 진단기기 2차 임상 성공 소식에 상한가 거래 마쳤고요. 위드텍도 원전 방사성 폐기물 독성 제거 기술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중국에서 계속 조금씩 무언가의 부양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책이라는 거죠.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어제 추가됐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 세금 감면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2027년까지 이런 정책 시행으로 93조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상해종합, 심천종합, 홍콩항생까지 모두 밀려났고요. 대표 주자들 주가 역시나 부진한 흐름 나타냈죠. 아무래도 한 이틀간의 또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장은 그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부양책 예상보다 계속 못 미친다. 더 강한 걸 내놔라 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의회 증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만 본다면 지난 FOMC 기자회견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파 앵무새로 해서 매무새라고 줄여봤는데요. 자, 인플레 목표치 2%에서 아직 멀었다.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레벨이 중요해. 느리게 경제 상황 보면서 계속 올려갈 거야 라는 내용이었고요. 대다수가 올해 2회 더 인상을 예상하는데 뭐 좋은 추측이야 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실업률 낮고 경제 활동 참가율 높고 고용은 강하다. 이걸 바탕으로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주택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연은 총재도 한마디 더 보탰는데요. FOMC 6월 내 결정은 동결 인상 어디에 찍을지 고민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동결로 찍었어. 이런 내용이었고요. 나는 데이터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들을 잘 살펴가면서 그 냄새를 열심히 맡고 다음번 FOMC를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찌됐건 이 매파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뉴욕장은 다소 부담을 느껴갔습니다. 자, 단기 밸류 부담은 계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금리 레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완연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 그런데 마치 경기 반등이 다 나오는 것처럼 시장은 이미 밸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지적, 하이투자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주요 40개국 증시의 1년 평균 PER 넘는 곳을 보면 80%로 이미 크게 주요국 증시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이 정도로 많은 증시들이 밸류가 높았던 상황을 보면 저금리다던가 금융위기 이후에 뚜렷한 실물 경제가 회복됐다던가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레벨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고 뚜렷한 실물 경기 회복도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밸류를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부담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오늘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과 빅테크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하루는 빅테크 쪽이 이기고 하루는 연준이 이기는 느낌이죠. 오늘은 연준 쪽에서 조금 더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주의할 사항들요. 영국의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국 측에서는 아마 고강도 긴축을 더 쓰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 문제는 영국은 단기 변동금리를 씁니다. 지금 대출 만기 도래하게 되는 140만 명이 과거보다 5배 정도 올라간 금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실적 내놓고 시간 외에서 조금 부담을 보여줬던 페덱스 연간 이익 전망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페덱스는 세계적인 물류회사로서 세계 경기 가늠자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예고했고요. 유동성 회수 우려도 지속됩니다.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은 나오고 있는 장이죠. 특징주 보시면 오늘은 AI 비롯한 기술주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낙폭이 조금 있었고요. 인텔도 투자자 회의 실망감 속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너무 올랐다라면 이익 실현할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어가 빠졌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 바클레이즈의 이제 투자 의견에 대한 변화가 조금 부담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반등하면서 그 전 거래일에 많이 빠졌던 에너지주가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어가 등장했네요. 자, 이제 시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어제는 이쪽이 부진했었고요. 빅테크 쪽이 괜찮았는데 하루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휘청이는 AI 그리고 테슬라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5%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내려갔어요. 중국에서 전기차 세금 감면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긍정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주들도 같이 내려갔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떨어졌습니다. 자, 반도체 하락한 거 확인이 되는데요. 인텔과 AMD가 다소 5에서 6%로 크게 밀렸습니다. 인텔은 투자자 회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 독일에서 보조금 계획이 미승인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됐고요. AMD도 아일랜드 투자 발표를 했으나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쪽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블랙록이 ETF 신청하고 월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론칭했다라는 이슈 속에 비트코인이 급등했고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와 산업재 쪽의 분위기가 괜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찾아볼 만한 시사점은 있었습니다. 자,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일부의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호황을 띠는 게 바로 미국의 건설 경기입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인프라법,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본격적인 자금 집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투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수도, 전력, 도로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옵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건설 고용 부분이 꽤나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국에 다 지어줘라는 리쇼어링, 그리고 IRA법을 살펴봤을 때 신규 공장 착공이 늘어납니다. 신재생 인프라를 더 많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캐터필러 CEO가 최근에 이런 발언했죠. 세계 건설 산업의 수익 75%가 비주거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전기차, 구리 망간 6배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필요한데 이런 채굴 수요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동안은 발목 잡았던 주택 경기도 나아지고 있는 신호가 등장하고 있죠. 5월 주택 건설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건축 허가나 착공이 완공보다 많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서 주택을 짓는 업체들의 주가가 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안전규제도 강화되면서 건물 유지 보수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요. 여러모로 땅 파고 건물 무너뜨려서 새로 짓고 혹은 보수하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시카고 무역관에서는 미국의 건설 장비가 2028년까지 연 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53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캐터필러나 혹은 굴삭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겠죠.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인프라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지금 IRA나 인프라법, 리쇼어링, 신재생 전기차, 주택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추가적인 이슈까지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고 만들어진 토지에다가 각종 ICT를 연결할 만한 통신이나 전력 등을 세팅하는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비단 미국만의 움직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의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올랐던 쪽을 보시면 건설 인프라 테마 혹은 건설 주택 섹터 혹은 전기 설비 쪽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벨몬트, 마스텍, 컴포트 조금 생소한 종목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시면 다 일맥상통해요. 땅을 파서 거기 건물 지은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관련 종목들입니다. 난방, 환기, 도로, 교량, 광섬유, 전력, 혹은 조명, 통신
혁신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올랐고요. 주택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하거나 뭐 단독주택 혹은 고급주택을 짓는 쪽들의 강세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내용은 건설 기계나 전력 기기 쪽 등이 될 것이고요. 전력 기기 얘기는 지금 베트남이 심각합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 전해드렸어요. 6월 12일, 13일 각각의 방송인데요. 베트남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댐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조달이 안 되고 전력난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전력기기, 송배전 이런 쪽에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고요. 이러한 폭염 문제가 지금 텍사스나 멕시코 등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지금 정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결국 전력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땅 파는 뉴스, 우크라 재건도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우크라 정부가 복구 비용 예상한 게 970조 정도를 제시했는데 유럽연합이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수치, 비군사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지원 수치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쪽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 이런 종목들이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젤렌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진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러시아가 20만 킬로미터의 지뢰를 깔아뒀기 때문에 안전상 진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22만 킬로미터니까 어느 정도로 지뢰를 펼쳐놨는지 느낌이 오시죠? DR텍, 유진로버, 퍼스텍 이런 쪽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시세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런데 이 하락이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 생태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합류하는 이들, 포드, GM, 리비안까지 합류했고요. 스텔란티스는 검토 중이다. 그리고 렉서스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BTC 파워도 테슬라의 충전 표준에 맞추겠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BTC 파워는 미국의 최대 충전기 제조 회사고요. 거기에 텍사스주랑 일론 머스크랑 좀 사이가 긴밀하죠. 텍사스주도 테슬라 충전 표준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기준을 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존의 테슬라 사업은 전기차를 팔았고요. 이번에는 충전소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가 큰 그림을 그리는 그 끝자락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자율주행 표준을 파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에서 이제는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엔진을 탑재했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이것을 원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팔았던 것처럼 본인들의 표준, 자율주행 표준을 팔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조정을 어떤 기회로 봐야 되는가 많이들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뭐 공매도도 많이 붙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장기 플랜을 봤을 때는 베팅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등장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참 바쁩니다. 각국의 수장들을 만나고 있죠.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정상들과 만남을 가져서 기가팩토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가팩토리 지어줘.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 효과도 있잖아. 라는 것을 각 수장이 원하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 생산량에 맞추려면 앞으로 기가팩토리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가팩토리 한 12곳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에선 애가 닳죠. 기가팩토리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정도에서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노무라 증권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국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등장했어요. 이 정도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LNF,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 쪽은 이곳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엠,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목표가를 높여 잡는 소식도 들려왔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리튬 관련주들 강세 기록했는데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리튬주들 내렸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본행제 이슈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한국카본이 삼성중공업과 본행제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매출액 대비 45% 규모 꽤 큽니다. 시간외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흑연 이슈나 혹은 사료, 식량, 비료 쪽 이슈도 더해졌는데 참고 정도로 확인하시죠. 시장의 분위기 살폈고요. 이제 주요 섹터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우리 막 좋았던 쪽보다는 걱정스러운 쪽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CJ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CJ가 붙은 종목들이 일제히 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CJ 그룹주들이 일제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악재성 이슈가 전해지면서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CJ 대한통운이 9년 신저가 바닥 중 CJ 제일제장, CJ CGV,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신저가라는 글자와 함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J 그룹주들의 차트를 이렇게 몇 가지 종목만 뽑아봤는데도 주가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게 눈에 띄죠. 일제히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J 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이슈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CJ CGV가 최근에 5년 동안 누적 적자 2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3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무구조 안정화 그리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CJ그룹에서 1조 정도를 수혈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20일에 이사회를 열고 여기서 이제 CJ CGV가 유상증자 5,700억 원을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20일 시간외 거래에서 CJ CGV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는 9월부터 청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주사인 CJ가 600억 원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죠. 주주 배정 방식으로요. 그리고 비상장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지분 전량 4,500억 원의 현물 출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거의 14,000원 정도였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인 정도에서 신주 7,470만 주가 발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일단 발행 주식의 총수도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1억 주가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에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CJ CGV가 청해에 있는 상황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등등 여러 가지 OTT에게 밀려 있는 상황이죠. 영화관에서 요즘에 영화를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티켓 가격이 15,000원 정도 되는데 뭐 음료라던가 뭐 팝콘 같은 여러 가지 간식만 추가하더라도 1인당 평균 영화를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넷플릭스 한 달에 구독료가 10,000원대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왜 이렇게 영화관이 잘 안 되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넥스트 CGV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관련주들 모두 다 신저가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CGV가 어제 장에서 20%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4% 정도 하락으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지만 20% 넘게 급락한 채 마감됐고요. 지주사인 CJ도 5% 정도 하락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제일제당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5% 이상 급락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이슈 자체가 얼마나 CJ 그룹주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CJ E&M도 5% 정도 급락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차트 흐름을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역시나 최근 3년 내 최저가에 근접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면서 콘텐츠 계열사들도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J 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이었고 CJ 프레시웨이나 CJ 시푸드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도 지금 성장세가 멈춘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악재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신저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CJ, CGV가 그렇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영화관에 최근에 보면 정말 많은 지인들이 방문하고 있고 많은 관객이 찾고 있다라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영화관을 그렇게 찾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두세 번 기본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범죄도시 3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900만 관객을 넘어섰고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2019년 정도까지 그래도 나름 작년에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회복을 더 해야겠지만 그래도 2020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범죄도시 3가 16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영화들의 흥행뿐만 아니라 콘서트의 실황이라던가 스포츠 경기 등 여러 가지 지금 대한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BTS의 영화라던가 가수 이명웅 콘서트 등 여러 가지 매진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좀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극장에 클라이밍 짐이나 쇼게임, 골프 스튜디오 등등을 설치해서 하나의 대안을 찾아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던 비상장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의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라던가 AI 기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네마라던가 VFX 사업의 확장 등등 여러 가지 사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현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서 빅4라고 하는 대형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수, 더문,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등 여러 지금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배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대형 영화들이죠. 미션 임파서블 7이라던가 오펜하이머 등등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CJ, CGV의 이번 유상 증자와 관련해서 바로 또 리포트가 나와서 정리해봤습니다.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물론 극장업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하나의 악재가 전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불확실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금융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자금의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자본의 확충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었고요.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배당, 거기다가 점진적으로 본업이 턴어라운드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나름의 긍정적인 이유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이 관련주들이 모두 다 타격을 받았고 아무래도 이런 이슈 자체가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 발행 주식의 1.5배 정도의 유상증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진다라는 그러한 글들을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CJ 그룹주에 대해서 보유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안 가납니다. 앞서 민영 앵커와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 교육부가 앞으로 사교육 쪽에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오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등등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까지 시간 된다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살펴볼 내용들 다 포함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30여 분에 달해가네요. 빠르게 전략 자리로 이동하시죠.
진만생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일부 종목 등을 제외하고 굵직한 섹터 대다수가 조금 내려가면서 요 며칠 조정을 겪고 있는 국내장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장의 색이 바뀔 거라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시장의 색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 조정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지속성이 있는지가 좀 중요했는데 일단 요 며칠 새 사실 좀 재미없는 시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섹터도 그 안에 반도체라든지 이 코스닥은 2차 전지라든지 그 안에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특성상 미국 쪽에서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파월 의장 이야기를 막상 이제 조금 해석을 조금 해보면 어차피 점도표 올라간 거는 이미 FOMC에서 다 나와 있었던 부분들, 이미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도 이미 아예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던 부분들 때문에 타이 실험 매물이 나왔던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꾸준히 매일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고 그 안에 그 굴곡진 과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런 제조업 기반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 좋은 구간이 왔었을 때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때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또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또 이제 만약에 반도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또 자동차가 또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단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제 안 나왔으면 오늘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명언처럼 주식시장은 어차피 조정을 겪는다. 어제 매도 안 나왔으면 오늘 나왔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얘기 조금만 하고 싶어요.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네. 받았잖아요, 오늘. 그런데 결국 테슬라가 그리는 장기 플랜은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걸 텐데 이거는 충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50배는 될 거다. 이렇게 추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기 플랜을 본다면 조정 받을 때마다 사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공매도도 많이 붙었다 그러고. 네, 테슬라 공매도가 워낙 유명하긴 해가지고 전 테슬라 같은 경우 일단 150에서 한 160불 정도 갔었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100불 갔었을 때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수익 못 보고 나오긴 했었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150에서 한 160불에서 이제 플러스 10% 정도 내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사실 테슬라가 그리는 궁극적인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가 AI 관련과 접목이 되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아직도 땡겨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또 이제 또 테슬라의 상승세가 더 나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이 있는 후에 들어가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으로 테슬라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밑에서 또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150불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자라는 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 확인받았습니다. 충전 얘기 좀 해볼게요. 테슬라 슈퍼차저 나눠 쓴다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속속 이제 완성차 업체들부터 해서 다 뛰어들고 있다 보니 충전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중 그리고 시간 외까지 올랐는데 국내 충전에 투자 괜찮나요? 네,
국내 충전사 제가 장기적 플랜으로 갖고 가기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시고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제 테슬라 충전기를 같이 공유하는 이제 공유 경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선두주자 즉 이제 먼저 나갔었던 기업들이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파일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후발주자 입장에선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내가 컨택을 하기에는 내 당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위문부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테슬라 쪽에 조금 이제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충전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단기 이슈로 해서 꽤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조금 이제 종목별 괴리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의 파이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나 이제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이제 정말로 이제 긴 호흡으로 조금만 종목들을 오래 보시는 분들께서는 충전소 관련주들이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봤었을 때 시세 20-30% 혹은 이제 50%까지 쭉쭉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 플랜 가져가기 굉장히 좋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과열 구간 직전에 돌입했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10에서 20%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슬슬 이제 너무나 시끄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장기 플랜 갖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바닥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충분히 주어질 거고요. 그때는 이제 두려워 말고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진만쌤에 대한 의견을 복귀하는 시청자분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하나기술 뭐 수익 감사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CJ CGV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코멘트를 주셨더라고요. 데드캣 바운스도 노리지 마라. 네. 좀 강하게 얘기하셨네요.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봤었을 때 너무나 최악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발행 가액이 너무나 낮습니다. 네. 즉 이제 결국에 CJ CGV의 주가는 7,000원대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론 기술적 반등도 나왔고요. 단기 수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노리고서 들어갔었을 때 결국에는 7,000원에 살 수 있을 만한 주식을 8,000원, 9,000원, 만 원대에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CJ 그룹사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 있고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현금 출자가 좀 막힌 상황인데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주가 부양을 하고서 그 이후에 하는 게 보통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양심상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유상증자는 정말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금 보유량이나 이제 현금 여력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쓰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상황과 함께 정말로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이고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뭐 현물 출자로 인한 그런 상황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주주 가치 훼손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지분율 가치가 휘석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상황. 혹여나 이제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트렌드, 예를 들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거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를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당장 컨텐츠 쪽이라고 하면은 위문보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뭐 넷플릭스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저는 이제 만약 신규 매수로라도 정말로 쳐다볼 필요가 없는 이제 그룹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시고 지금 관련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저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유상증자 시즌이 되면 또 이제 납입일 되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신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진만쌤의 픽으로 가볼게요. 아이폰 차기작 출격을 앞두고 있고
있고 그러다 보니 디스플레이 쪽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 같아요. 네. 어떤 포인트예요? 네, 일단 오늘 뭐 당연히 조금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또 분명히 이제 매력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OLED 시장 보시게 되면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너무 잘 나가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발 매수세가 오기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OLED 관련주도 흐름 한 번 정도 이제 추가 투자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두 종목이죠. 이제 HB 테크놀로지와 힘스 두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뭐 각각 뭐 이제 뭐 8세대 OLED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나왔었을 네. 때 뭐 20% 이상의 상승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좀 역배열 구간에 진입되어 있지만 바닥을 잡았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 한 번 정도 오늘 또 기술주들이 시초에 또 안 좋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 매수세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또 금방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에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진만쌤입니다. 그간의 수익에 대해서 살짝 수익률만 체크하고 가죠. 가장 최근의 종목들, 진만스픽 종목들입니다. 4월부터 해서 6월까지인데 현대인프라코어, 파마리서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재건 쪽 종목들도 있었고 뷰노랑 이스페타시스 단연 돋보이네요. 한 종목만 짧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 하실래요?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마찬가지로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오일선 이탈 여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시점에 봤었을 때는 신규 매수하기 또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한 이후에 꾸준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보유자분들께서 오늘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오늘도 조금 이제 3% 이상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리하고 가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바닥권에서 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련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뷰를 본인이 곱씹고 있기 때문에 이 돌발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AI처럼 답변을 잘 주십니다. 시장 상황 잘 녹였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